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생충 보셨나요, 영화? 못 봤습니다. 아,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육아에 올인하는 바람에 예. 제가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와이프가 독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허용을 하지 안 해주는데 그걸 내가 거짓말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 늦게 아이를 가져서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예. 만만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애가 아직 어리고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근데 예.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 저도 예. 억지로 업무를 이제 시간을 내서 업무상으로 봤는데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그 간접 체험으로 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 현재 우리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양극화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예요. 예. 미래에 대한 책을 저도 여러 권 봤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 기술 격차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극화를 더 확대한다. 이런 이론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매일경제에서 의뢰한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개혁이 굉장히 지금 시대적 화두로 많이 언론에 언급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거는 경제 살리기. 사실은 이거는 양극화로 인해서 약간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심정에 반영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월등하게 민생 경제에 대한 관심, 이 선거 영향력이 가장 큰 요소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총선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100일 남았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100일인데 지금 와서 의석수가 어디가 많을 거니 적을 거니 막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100일이나 남은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위 4월 15일 이전 한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무슨 변수가 나타날지 이거에 따라서 그전 것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그만 실수, 작은 실책도 조심하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100일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진짜 몸을 좀 바짝 낮춰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건 지금 한국당이 상당히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결국에 가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어디 쪽으로 더 많이 받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는 점수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바닥을 깔고 이 승부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잃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해찬 대표의 그 오래된 경험,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할 것 같았는데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훼 발언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기울었었어요. 직전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옥색 파동 하나로 그냥 폭망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면 그 직전에 어떻게 이 당을 운영할 건지 또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쓸 건지 이거에 큰 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찬 대표가 총선 변수로 꼽은 세 가지가 좀 저는 이색적인 건데요. 알릴레오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미세먼지, 보수 대통합.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미세먼지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미세먼지가 주로 3, 4월에 오는데 봄에 좀 많이 심하죠. 그렇죠. 이 총선을 앞두고 4월 초에 한 일주일만 이 과거와 같은 극심한 미세먼지가 덮치게 되면 정부가 뭐 했냐?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 있다는 책임론. 거죠. 뭐 했냐 도대체 지금까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체감되잖아요. 밖으로도 못 나가고 할 수 있는 활동도 없고요. 이 국민들의 체감되는 그 생활도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하늘에 좀 기원을 하늘에 해야 되는지 중국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지금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 정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3월에 있을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남북 관계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 사태. 이란 사태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전쟁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에는 최근까지는 한반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했다면 이제는 이란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 해결점이 된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지금 뭔가 이 해빙 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돌파구를 찾기가 좀 힘들어지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그 청와대에서 NSC를 열었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파급 효과 예.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특히 유가 문제도 있지만 이 파병 문제가 또 걸려 있어서 지금 그러게요.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12월이었죠. 지난달에 파병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갔는데 예.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은 우리 군인이 예. 군부대가 거기 가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원유의 대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긴 맞지만 그곳에 한국 군인들이 들어가서 방어를 해준다. 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란하고 밀접하게 가까워지면서 예. 공동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역에서 지금 합동 군사 훈련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미국 쪽에 너무 밀접하게 붙어서 만약 충돌이라도 생긴다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이게 척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태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상정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청해 부대를 작전 그 반경을 확대하면 호르무즈 해역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군사 활동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이 국회 비준도 아마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이라크 파병 문제, 그게 예. 굉장히 그 진보 진영 내에 또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파병을 해야 된다, 국외의회에서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재연될 가능성, 선거를 코앞에 두고 또 그게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여당에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또는 예.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외통위원들 예. 대부분 몇 분에게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예. 대부분 지금 지역구 활동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 검토조차 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은 이 여론이 너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이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오히려 어떤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냥 신중하게 입을 닫고 있어라. 미국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보수 대통합. 보수 대통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뭐 모든 보수 진영들이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보수 통합이 쉽게 돼야 되는데 예. 또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속내는 다 다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황교안 대표가 이 당 바깥에 통추위를 만들자. 예. 그러니까 당 바깥에 만들어 놓고 모든 그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뭐 이현주 의원도 얘기했고 뭐 또 그 많은 의원들한테 했는데 거기 의원들은 일단 반응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조금 더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을 보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여기에 참여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예. 황 대표의 진정성을 한번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공천권을 쥐느냐, 누가 뭐 어느 정도 그렇죠. 의석을 가져가느냐, 어느 계파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황 대표가 많이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일단 들어와라. 황 대표는 예. 일단 들어와라. 그러면은 이게 들어온 다음에는 사실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조율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이게 퀘스천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예. 모두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뭐. 보수 쪽에서 위기감이 좀 있어 보여요. 보수에서는 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예.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보면은 한국당도 되게 급하긴 급하지만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려운 리더십 문제에 대한 그 질책, 비판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일종의 그냥 그 립서비스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유승민 대표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통합이 아니면은 의석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맞아 떨어지느냐가 이 통합의 성공 요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쨌든 뭐 공세적인 입장보다는 있는 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맞습니다. 더 힘들잖아요, 사실 있는 걸 그렇죠. 지키는 그렇습니다. 게. 민주당의 무기는 뭐 어떤 거가 지금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그 무기가 많지는 않아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민심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3월, 4월이 매우 중요하고, 그때에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집권 여당의 강점, 예산과 정책입니다. 예산과 정책이요. 국민들한테 예산력을 투입을 해주고 정책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발표하고 아마 내일 모레 연달아서 나올 것인데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서민을 위한 예산 그 집행 방법 이런 예. 것들이 제시될 겁니다. 특히나 상반기 중에 전체 예산의 67%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상반기 중에 67%면은 전체 예산이 지금 513조. 513조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한 300조 이상이 그렇죠. 된다는. 그 중에 예. 이제 1분기 4월 15일까지 투입되는 것은 거의 150조 이상이 되겠죠. 자유한국당이나 뭐 다른 야당에서는 이거 지금 뭐 정부가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는. 모든 정당이 했으니까요. 모든 예, 여당이 예.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만큼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겠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기초연금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예. 5만 원 올려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사실 노인표 이런 것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청와대에서 지금 출마자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가장 주목할 만한 윤건영 예.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오늘 그렇죠. 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렇죠. 윤건영 예상대로 나왔는데요. 예. 사실 윤건영 실장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예. 좀 측근으로 남아서 계속 보좌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청와대 분위기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회를 일단 가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이것들을 좀 적극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대거 출마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 대략 몇 명 정도가 지금 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력에 뭐 청와대라는 이름을 문재인 정부 대통령 그 보좌진으로 이름을 박아서 나오는 분들이 한 6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60명이요? 예. 와, 물론 이분들이 예. 모두 다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후보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이 그렇죠.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석과 비서관 예. 이분들이 한 20명 이상 되고요. 20명 이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행정관 출신 그분들이 될 텐데 사실 이분들이 경선을 통과하기는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가요? 예, 이분들의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예. 현역이 있는 곳에 출마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험지는 아닌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역과의 대결에서는 큰 이득을 보기가 큰 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수석이나 비서관 이렇게 이름이 좀 알려지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경선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많이 60명 정도가 나오면은 청와대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의 뭐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측근들이 보좌하고 조언하고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문고리처럼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후반기에 갈수록 그 전에 많은 그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이게 뭐 그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순장조다 뭐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같이 무덤에 가는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음을 모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나오시는데 참 이게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이 예. 손발을 맞출 참모가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별 수 없겠으나 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각들을 많이 존중하는 입장이라 아마 못 잡았을 테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라면 일단 당선이 돼서 그 다음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금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뭐 다 상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는데, 얘기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원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게 여당 지도부의 생각이었고 예. 4+1의 그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한국당하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민주당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협의를 더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가 지금 내일부터 원래 열리는 걸로 그렇죠. 7, 8일로 되어 맞습니다. 있고, 그럼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예정대로 열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 8일뿐만 아니라 예. 그 9일까지 24시간 넘겨서 9일까지 자정 넘어서 차수를 새벽까지. 변경해서요. 예. 차수를 예. 변경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 검찰청법 뭐 이거는 지금 언제쯤 상정이 돼서 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오늘은 어렵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때 9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9일이요. 9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총리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될 경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 총리 이 인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 4+1의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 반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를 가지고 매달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총리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낙연 총리 또 나와서 선대본부장이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다 어그러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그게 17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16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통과는 시키는 인준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기명 투표입니다. 예. 누가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부분은 다 찬성을 할 수 있지만 예. 이것은 4+1에서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로 가면 모두 다 여당 심판론을 외칠 거거든요. 각자 노생이군요. 그럼요. 지금 선거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다 같이 한 몸으로 4+1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예. 대한신당은 지금 호남에서 여당하고 싸우잖아요. 예. 여당 심판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낙연 정세균 총리가 전북 인사긴 하지만 전북 쪽이죠. 예.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여하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여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뭐 결정적인 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